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이자 수의사 양재혁입니다. 지난 두 강의에서는 말의 출현과 인류와의 공존의 역사를 다루며 인문학적 소양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오늘은 말의 행동학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청각입니다. 말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각각 움직일 수 있고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울음소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미말이 망아지를 찾는 소리가 있어요. 망아지가 안 보이면 어미말은 소리를 지르며 망아지를 찾아요.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크고 사람의 귀가 아플 정도로 소프라노입니다. 망아지가 다시 어미 곁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는 아까보다 소리가 작고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둘째, 시각을 이용한 소통에는 귀, 입술, 꼬리 등이 있습니다. 귀 위치로 감정을 드러내며 귀를 뒤로 젖히거나 이를 보일 때는 화가 났다는 의미이기에 이때는 말과 떨어져야 합니다. 말을 잘 관찰하게 되면 말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셋째, 후각을 이용한 소통은 말동인데요. 배설물로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말의 일과를 살펴볼게요. 하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먹기입니다. 하루 최대 80%까지 오직 먹는 데 이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영어 관용구 중에서 eat like a ho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처럼 엄청나게 많이 먹다는 뜻입니다. 말은 먹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바로 진화 때문입니다. 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데 심장보다도 작아서 15분이면 위 소화가 끝나요. 이렇게 작은 이유는 큰 위를 가진 것들은 달아나다가 모두 위가 파열되거나 역류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먹다가도 천적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 달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동물이지요. 잘 놀란다는 의미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튀면 나머지들도 거의 반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천적이 못 쫓아올 때까지 빠르게 달아나는 것만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러질 못하는 것들은 다 잡아먹혔기에 후손도 못 남겼고 다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들도 지능이 있는 동물이라서 인지를 잘 합니다. 청각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너비보다 더 넓게 들을 수 있고 후각은 냄새를 통해 사람을 알아보기가 가능하지요. 먹을 수 있는 먹이인지도 알아내고요. 시각은 사람보다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개는 흑백으로 보지만 말은 컬러로 볼 수 있어요. 촉각은 입 주위에 난 털로 사료의 성질까지 감지합니다. 미각은 단맛을 특히 좋아하는 미식가입니다. 혀를 이용해서 단 거부터 골라 먹어요. 풀 사료와 곡물 사료를 함께 주면 곡물을 먼저 먹습니다. 맹점은 말이 볼 수 없는 영역인데 말의 몸에 3개 있어요. 첫째 맹점은 양쪽 눈 사이, 둘째 맹점은 엉덩이 뒤, 셋째 맹점은 배 아래쪽입니다. 말 뒤에서 갑자기 다가가던가 이 맹점에 갑자기 훅 들어가면 말이 깜짝 놀라거나 말 뒷발이 훅 날아옵니다. 뒷발에 맞으면 거의 교통사고 정도의 트라우마를 입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습과 훈련에 관한 행동입니다. 태어날 때 사람이 있다면 그 망아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의 지능은 개보다는 낮지만 돼지보다는 높아요. 맵거나 신맛 나는 것을 뚜렷하게 싫어해요. 이를 혐오라 합니다. 습관이란 예를 들어 목장에 철길이 깔리고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며 달릴 때 이를 처음 본 말들은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기차가 오든지 말든지 풀을 뜯습니다. 모방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행동인데 특히 행동장애를 따라해서 문제가 됩니다. 행동장애는 기질 문제와 마곡간 행동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질은 말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선천적인 특징인데 후천적인 특징은 매너라고 합니다. 이 매너는 말의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매너가 좋을수록 값이 올라가죠. 마곡간 행동장애에는 약 15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크리빙은 어떤 물체에 입을 대고 끙끙 빨아먹는 행동장애고요. 윈드서킹은 벽에다 입을 대고 벽을 빨아먹는 행동장애입니다. 앞니가 메모되는 피해가 생겨 말의 가격이 떨어지죠. 또한 더 중요한 피해는 공기가 소화관에 들어가서 흡수 장애가 생겨 그로 인해 말이 마르고 결국은 폐사할 수 있습니다. 기립은 뒷다리로만 땅을 짚고 앞다리는 몸과 함께 세우는 행동장애입니다. 말은 앞이 무겁기 때문에 기립했다가 넘어지는데 이때 머리뼈나 목뼈가 골절되어 안락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마치 테크노 댄스처럼 움직이는 행동장애가 있는데 이를 위빙이라고 합니다. 꼬리 씹기와 갈기 씹기는 자기보다 약한 말을 괴롭히는 행동장애고요. 털 빠진 말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식분증은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안타까운 행동장애입니다. 말이 자기가 배출한 말똥을 먹는 행동이죠. 어린 망아지에서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똥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이 정착하여 훗날 섬유소 소화가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 자란 성체말이 말똥을 먹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행동장애인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배가 고파서이고 둘째 원인은 사료에 섬유질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장애를 보이는 말의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마구간에 가두어두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두면 지루함을 느끼지요. 둘째, 초지에 방목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넓은 초원에서 지내해 왔기에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말은 옆에 동료가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낍니다. 넷째, 섬유질 사료를 늘려야 합니다.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입이 즐거우면 지루함을 잊잖아요. 다섯째, 꼬리나 나무 표면을 금속으로 씌우거나 말이 싫어하는 식초나 비호감 페인트로 칠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기 펜스를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위빙하는 말은 크로스 타이로 양쪽을 묶으면 도움이 됩니다. 말이 초지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할 때 행동장애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말의 복지를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말과 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3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양재기였습니다.